자, 2학년 과학 한번 보겠습니다. 43쪽에 2번 시작탄탄 2번 문제 좀 한번 볼게. 자, 그림은 페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에서 두 지점 가와 나 사이를 흐르는 혈액 속에 두 기체 A와 B의 양변을 나타내는 것이다는데, 일단 그림이 이제 위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페포가 있고, 페포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폐동맥. 자, 이렇게 피가 들어가서 이렇게 혈액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가라고 되어 있고, 이쪽이 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됐네요. 자, 이게 모세혈관인데, 페포와 모세혈관에서 이 페포가 이제 작은 공기 주머니인데, 거기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모세혈관에서 페포로 기체들이 많이 왔다 갔다 기체 교환을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에서 버리는 게 먼저. 자, 모세혈관에서 페포로 버리는 기체가 무엇이고,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받아들이는 기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 혈액이 페포에 가는 이유는, 혈액이 페포 주위를 흘러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흘러다니는 이유는 내 몸에서 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그 세포에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밖으로 버리기 위함이고, 밖에서부터 산소를 받아서 들이기 위한 목적이야. 따라서 모세혈관, 피에서 페포로 버리는 건 이산화탄소가 될 테고, 반대로 이 페포 안에 밖에 공기, 외부 공기, 이 페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결국 이렇게 공기 주머니잖아. 이 밖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외부 공기에서 받아들이는 건 산소가 되겠죠. 산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산화탄소 버리고 산소 받으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없고 산소가 많은 피로 다시 나가는 거야.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자, 빨간색이 A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쭉 올라가는 거고, 이게 A라고 되어 있고요. 파란색이 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쭉 떨어져서 여기가 B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농도. 이게 A 농도. 이쪽 축이 하나 더 있네요. 이쪽은 B 농도. 근데 상관없어요. A 농도든 B 농도든. A 농도는 점점점 증가하고요. B 농도는 점점점 감소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얘기겠어? A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혈액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많아지는 거. 당연히 산소겠지. 점점점 많아지는 거. 그래서 A가 산소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 B는 뭐겠어? 점점점 감소하는 거. 지나가면서 막 이산화탄소 버리니까 B의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이다. 맞지요? 산소, 이산화탄소이다. 기억 맞고요. 니은 볼게요. A는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A가 산소였잖아.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됩니다. 니은도 맞네요. 디귿. 모세혈관보다 페포에서 B의 농도가 높다? 모세혈관보다 페포에서 B,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다. 만약에 이 확산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은, 기체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는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그 확산은 농도 차이로 이동하는 거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만 먼저 본다면, 이산화탄소가 이쪽으로 나가야 해.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는 모세혈관 쪽에서 농도가 높고요, 페포 쪽은 농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동하는 거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반대로 산소는 페포 쪽이 농도가 높다는 얘기야. 이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작은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디귿번 보기 볼게요. 모세혈관보다 페포에서 B의 농도가 높다. B의 농도 따져봅시다. B가 이산화탄소, 이산농도. 모세혈관보다 페포가 높다? 아니죠. 모세혈관보다 페포가 낮습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리을. 나보다 가에서 산소 농도가 높다. 나보다 가에서 산소 농도가 왜 높습니까? 가는 들어오는 곳이어서 이산화탄소가 아직 많고 산소가 없어. 없으니까 점점점 지나가면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나가 산소가 더 많은 거죠. 이쪽이 가가 되겠고요. 이쪽이 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가 지나가면서 혈액이 지나가면서 가에서 점점점 나로 갈수록 산소는 많아지고 가에서 나로 갈수록 이산화탄소는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니도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도 좀 알아야 되고요. 뭐 이 그래프는 과정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문제 빼고 또 다른 거 있어? 좋아요. 44쪽 배설을 보겠습니다. 아, 수학학원에서는 지훈이는 뭘 배우고 왔니? 요즘 뭐 배워? 요즘에 닮은. 닮은 배워? 닮으면 어떻게 할만하니? 좀 할만해. 그 2학기에서는 도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잖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가 제일 중학교에서 다루는 도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별게 없어. 뭐 피타고라스는 쉬우니까. 닮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닮음은 충실하게 탄탄하게 공부 많이 해놔야 된다. 고등학교에서 닮음 같은 거 생각지 않게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해. 생각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이제 배설 봅시다. 배설은 딱 그냥 뉘앙스만 봐도 우리가 뭔가 싸버리는 거죠. 자, 싸버리는 건데, 여기서 배설은 우리가 이제 싼다고 얘기하면 이제 똥이나 오줌을 얘기하는데, 똥이 아니야. 똥은 배설이 아닙니다. 오줌만 배설이에요. 그래서 똥은 배출이라고 다르게 다룹니다. 자, 1번 배설계 보이죠? 배설계. 지금 우리가 이거 폐, 모세혈관, 이산화탄소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이런 것들은 무슨 개야? 기관계 중에서 동물이니까 기관계잖아. 기관계가 있잖아. 무슨 개야? 호흡계야, 호흡계.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순환계는 뭐야? 순환계. 심장, 혈관, 동맥정맥. 이것들이 혈액, 이런 것들이 순환계야. 그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에서 위에서 막 소화되는 거, 그건 소화계라고 부르지. 그치? 그래서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순서대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그 다음에 마지막 배설계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관계가 나옵니다. 자,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며 배설계가 배설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단 키워드 밑줄만 좀 치고 지나갈게요. 콩팥. 따로따로 다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공부할 건 아닙니다. 콩팥 밑줄, 오줌 밑줄. 자, 똥은 아니라고 오줌 밑줄. 그 다음에 요소 밑줄. 그 다음에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이렇게 됐다. 우리가 오줌을 싸게 되는데 오줌은 결국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요소를 버리는 과정이야. 물론 대부분은 물이죠. 오줌의 대부분은 물인데 거기에 요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소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2번 고등글씨 2번 옆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배출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배출이 똥인데요. 배설에서 다루진 않아. 배설은 무조건 오줌이더라. 자, 다시 본문 와서 2번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영양소를 분해할 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옆에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 참고로 좀 보시고요. 그 밑에 표가 나와 있어. 표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표를 정리할 겁니다. 선생님 한번 쭉 써볼게요. 잠깐만.
영양소, 노폐물, 방법.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봅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선생님 이제 많이 써야 되니까 이렇게 안 쓰게 탄단지로 먼저 쓸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구성 원소들을 좀 알면 조금 편할 때가 좀 있어. 그 얘기부터 잠깐 참고를 한번 해볼게요. 참고. 지훈이 소화 파트에서 공부를 좀 했나?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최종 산물, 최종 산물, 마지막 만들어지는 거. 탄수화물 분해되면 뭐 만들어지지? 그렇죠. 포도당으로 끝나죠. 포도당으로 이 소화기관,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은 분해되면 뭘로 끝나죠? 지방산, 이랑, 좀 말이 어렵지?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면서 피 속으로 들어가면서 끝납니다. 단백질은? 그렇죠.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포도당, 그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다음에 아미노산 얘네들이 굉장히 작아. 그래서 이제 막 세포막을 뚫고 피 속으로 막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입니다. 걔들은.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그렇게 작은 단위까지 쪼개는 게 이제 분해하는 게 소화고요. 자, 탄수화물은 그런데 그 포도당이라는 놈을 잘 원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애로 구성되어 있대. 이런 애들. 이 세 가지야. 자, 원소기호 우리가 2학년 때 1학기 때 공부했죠. 요게 뭐지? 탄소. 요거는 수소. 탄소, 수소, 산소가 모인 게 포도당이야. 그리고 그 포도당이 모인 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결국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를 먹는 거야. 지훈이 네가 집에서 밥을 먹어. 그러면 결국 탄소, 수소, 산소를 먹고 있는 거야. 사탕을 하나 먹어. 탄소, 수소, 산소를 먹고 있는 거야. 고구마를 하나 먹어. 탄소, 수소, 산소를 먹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게 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이 포도당은 딱 세 가지로만 만들어. 지방 봅시다. 지방도 딱 세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그래서 버터. 지훈이가 버터를 한 조각 먹어. 그럼 또 탄소, 수소, 산소 먹는 거야. 별다른 게 먹는 게 아니야. 단백질, 탄소, 수소, 산소 먹는데요. 단백질에는 이게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요거 뭐죠? N? N이요? 규소? 아니. 나이트로젠. 뭐지 이게? 뭐였어요? 질소야,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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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은 질소가 하나 들어있어. 자, 그래서 만약에 지훈이 네가 후라이드 치킨을 하나 뜯어 먹는다. 그러면 그 치킨은 당연히 단백질일 테고,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기니까 기름도 묻어있잖아, 미끌미끌. 기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튀김옷을 입혔으니까 튀김옷은 또 탄수화물, 밀가루야, 밀가루. 그러니까 튀김옷을 입혔으니까 탄수화물도 붙어 있겠고, 닭다리를 한 조각 뜯어 먹으면 탄소를 먹거나 수소를 먹거나 산소를 먹거나 질소를 먹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문제는 얘야, 얘. 이 단백질에 붙어 있는 요 질소, 요 놈이 결국 우리 몸에서 요소를 만듭니다. 이 질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요소가 아니라 요산이 되는데, 그 요산은 독성물질, 요산이 아니라 암모니아가 되는데, 그 암모니아는 독성물질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빨리 그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물에 타가지고 빨리 밖으로 버리는 거야. 안 버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얘 버리는 거, 요거 버리는 게 오줌이야, 결국은. 자, 어쨌거나 그 영양소라는 게 사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별게 아닙니다. 요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꿀랑.
그러면 이걸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도 결국 얘네들의 조합이야. 얘네들이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내가 탄소, 수소, 산소를 열심히 먹었어. 그럼 그거를 싹 다 좋은 데만 쓰면 되는데, 아니, 쓰다 보면 이런 재료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 몸으로. 우리가 막 먹으니까. 그 이 재료를 다 쓰지 않고 남겨놓겠지. 그럼 그 남겨놓는 거 재료는 찌꺼기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노폐물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표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산화탄소라고 써있네. 이산화탄소 볼까?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이 뭐지? CO2. 그래서 탄소와 산소로 가지고 만들 수 있어. 탄수화물이 분해되거나 지방이 분해되거나 단백질이 분해되면 결국 이산화탄소, CO2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걸 버려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버릴까요? 이산화탄소 기본적으로 기체잖아. 기체니까 어떻게 버릴까요? 자, 써있죠? 읽어보세요. 폐. 그래서 날씨는 그렇죠. 폐에서 날숨, 폐까지 써야 돼. 밑줄은 좀 이따 칠 테니까 자, 봐봐. 폐에서 날숨이라는 방법으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우리가 날숨 할게. 후 하고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 이산화탄소가 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먹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분해돼서 나오는 거야. 별다르게 나온 게 아니라 그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됐죠? 자, 이따 좀 이따가 밑줄 좀 칠게요. 넘어가고요. 두 번째 칸도 또 탄단지죠? 또 탄단지 써 있고요. 자, 이걸로 만들어진 노폐물이 또 있대. 뭐라고 썼냐면 물이라고 써 있어. 물. 자, 물은 화학식이 뭐지? H2O. 그래서 H2O. 얘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또 물이야. 네. 그래서 이 물이 막 만들어집니다. 자, 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버리는 게 뭐예요? 오줌. 아니. 오줌인데 여기 나가는 방법.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폐에서 날씨으로 나가거나 ton에서 오줌을 나. 잠깐만요. 자, 폐에서 날숨이 나거나 콩팥에서 오줌이 난다. 폐 날숨, 콩팥 오줌. 무줌으로 나갑니다. 하나가 더 있죠? 자, 근데 좀 이따 쓰고요. 자, 세 번째가 단백질이 되어 있네요. 단백질. 자, 단백질만 따로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단백질은 물론 이산화탄소도 만들고 물도 만들어. 그런데 단백질만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어. 그게 단백질만 있는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야, 얘가 들어있는 게 뭐라고 써있지? 노폐물에? 암모니아라고 써있어. 자, 암모니아는 독성 기체야. 실제로 냄새 맡아보면 되게 막 코가 녹을 것 같은 막 굉장히 진한 매캐한 암모니아성 냄새가, 알칼리성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모니아는 만지면 미끌미끌한데 피부를 녹여서 미끌미끌한 거야. 굉장히 강한 연비성 용액입니다. 자, 단백질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화학식이 뭐니? 알고 있니? 혹시? NH. 오! NH3야. NH3. 그래서 이 질소, 이 NH3. 얘 때문에 암모니아놈이 만들어져. 굉장히 독성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암모니아를 어떻게 버린다고 써있어? 옆에 방법, 버리는 방법. 독성이 강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꾼 다음 콩팥에서 오줌을 나. 자, 그래서 암모니아를 뭐로 바꾼다? 요소로 바꿉니다. 어디에서? 간에서 바꿉니다. 그 요소로 바꾸어서 오줌으로, 콩팥에서 오줌으로 바꾸랍니다. 콩팥에서 오줌으로 바꾸어 나간다.
여기에 쭉 써 있죠. 됐죠? 자,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 표는 외워야 되는데요. 먼저 요거 어디 구석에다가 하나 써놓읍시다. 참고해요. 요거 하나 써주시고요. 다음. 자, 이산화탄소는 노폐물에 여기다가 밑줄 좀 칠게. 이산화탄소라는 놈. 박스야, 네모칸 지자? 밑줄 좀 보이지도 않겠다, 야. 표가 있어서. 자, 이산화탄소라는 놈은, 자, 옆에 방법. 폐 동그라미 치고 날숨 밑줄. 폐가 뭐냐면요. 버리는 장소입니다. 배출하는 장소. 장소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배출하는 형태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건 따로따로 다 외워야 돼. 폐에서 날숨이야.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날숨의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다음, 물 봅시다. 자, 물에 다시 네모칸 치시고요. 물이라는 노폐물은 폐에서 날숨 형태로 일단 빠져나가. 자,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지훈이 네가 말 리코더 같은 거 많이 불어. 그럼 리코더 많이 불면 거기서 나중에 물이 툭툭 떨어지지. 그게 이제 흔히 아이고 침 나왔다, 침이 고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침이 아니야. 아니 리코더 부는데 거기다가 막 툭툭툭 침을 뱉지는 않잖아. 물론 침이 섞여는 있겠지만 침이 아니야. 네가 내부는 후 하고 이런 내숨은 날숨에 수증기가 섞여 있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나가는 거야. 수증기. 그래서 폐의 날숨에 수증기 형태로 쓸 때가 있냐? 알아서 쓰세요. 날숨 밑에다 쓰시던지.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기체 형태로. 기체 형태죠. 기체 형태. 수증기, 기체. 자, 다음은 콩팥에서 밑줄, 오줌. 당연히 이건 액체 형태죠. 액체 형태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 물을 버리는 게 한 군데가 더 있어. 어디냐면요. 하나 이제 써놓으세요. 피부에서 땀으로 나갑니다. 자, 피부에서 땀으로 나가는데요. 이 땀도 물을 버리는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건 체온 조절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노폐물을 막 강제로 버리는 얘네들이랑 좀 구분이 달라. 하지만 이렇게도 버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제 암모니아, 네모칸, 암모니아, 굉장히 중요해. 암모니아. 그럼 보면 알겠지만 암모니아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버리고 싶은 제일 대장급이고요. 얘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요. 다음 콩팥에서 오줌으로 바뀌는 이 일련의 과정. 우리 책에는 그냥 한국말로 저기 글씨로만 이렇게 써 있어. 그 글씨 옆에다가 요 표 옆에 여기 여백 좀 많이 옆에 좀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요거를 그냥 써놓으세요. 요만큼 화살표 해가지고 암모니아 화살표 찍 요소, 그 다음에 위에다 간 요소 찍 오줌 콩팥 암모니아 요소 오줌 암모니아 요소 오줌 요 순서 요 관계를 쭉 외워놓고 있으면 됩니다. 자, 썼습니까? 네. 자, 밑에 이제 3번 배설기의 구조를 봅시다. 얘는 지워야겠네요, 어차피. 배설기의 구조. 배설기 구조. 자, 콩팥, 오줌간, 방광, 요도 등의 배설 기관을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 옆에 밑에 그림이 나옵니다. 항상 이 또 생물 분야나 과학 분야 다 그림 엄청 중요합니다. 그림 그대로 다 외워 놓으시고요. 콩팥이 처음에 어디 있냐면은 첫 번째 그림에서 우리 몸에 아이고 화면이 잘려가지고 안 보이네. 이 허리 양쪽 허리 여기에 자기 주먹만큼 주먹만한 자기 주먹만한 애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콩팥이야. 그래서 이제 콩팥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이 콩팥은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 부르기도 해.
같은 말이야. 그래서 콩팥, 신장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지금 그림에는 갈색으로 강낭콩처럼 생긴 콩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갈색으로 붙어 있죠. 그게 콩팥입니다. 그 콩팥을 좀 확대해서 본 게 가운데 그림이야. 선생님은 가운데 그림을 그릴 거야. 강낭콩 같은 애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혈관이 막 들어갑니다. 공동혈관에서 호출 시작합니다. 혈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빨간색 혈관도 막 보이고요. 파란색 혈관도 보이고요. 이렇게 빨간색 혈관.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 혈관. 이렇게 보입니다. 그 혈관들이 막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빨간색에 콩팥 동맥 써 있고, 파란색에 콩팥 정맥이라고 써 있어. 동맥과 정맥은 어떻게 부르는 이름이니? 동맥은 응? 산소가 많은 피. 아니야. 산소가 많은 피는 동맥혈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맥이 아니라. 동맥은 그 파이프, 지나가는 관을 얘기하는 거고, 동맥, 정맥 이 말은 지나가는 관을 얘기하는 거고, 동맥혈, 정맥혈은 그 속에 어떤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피의 성질을 보는 거야. 세대혈관에서 따라서 그 동맥 안에 흐르는 피가 동맥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동맥이란 말과 정맥이란 말은 무조건 심장 기준으로 붙이는 거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야. 그러면 이 빨간색은 뭐라고 써 있어? 콩팥 동맥이라고 써 있지. 동맥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이 혈관은 어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심장.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이렇게 빨간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자, 이 파란색은 콩팥 정맥이라고 써 있어. 따라서 이 나가는 피는 결국 심장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이니까. 근데 그 동맥과 정맥이 콩팥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앞에 콩팥이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콩팥 동맥으로 들어가서 콩팥을 돌고 다시 나와서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이 콩팥 제일 밖에 부분에 이름이 있습니다. 제일 밖에 이 부분의 이름이 콩팥 겉질. 얘가 콩팥 겉부분이라고 해서 콩팥 겉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가 콩팥 속질인데요. 뭐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 막 이렇게 뭐 있는 거. 얘가 콩팥 속질. 콩팥 속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콩팥 동맥이 그림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샴푸로 보세요. 콩팥 동맥으로 들어가. 동맥으로 들어가면 동맥이 어디 많이 있냐면요. 이 콩팥 겉부분에, 겉질과 속질 사이, 이 외부분, 바깥 부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이야. 이거 다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이 많이 있어.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이 안쪽으로, 콩팥 안쪽으로 이제 그 피에서 나쁜 성분, 암모니아라는 이런 성분, 암모니아는 참고로 물에 녹아서 버리는 거야. 암모니아는 이 상태는 기체입니다. 이걸 물에 녹여서 암모니아 수로 버리는데, 어쨌거나 그 물에 녹인 애를 점점 안쪽으로 밀려들어. 그럼 이제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혈관에서 이제 이렇게 콩팥 정맥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 오줌이 암모니아라고 했는데, 그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방향이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이렇게 안쪽으로 점점점 이게 요소가 막 만들어서 이렇게 모이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서 모이면요. 그 암모니아를
여기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여기서 받아들이고요. 여기서 받아들여서, 여기서 받아들여서 모아서 나갑니다. 다시 모아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이제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 뭐 이렇게는 안 생겼지만, 일부러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런 도구가 있죠? 이런 도구.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뭐 쌀이나 모래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푹 빠져나가게, 모여서 빠져나가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깔때기라고 불러. 어우, 석주 왔어요? 석주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는지 체크하시고. 네. 자, 요게 뭐라고 부르냐? 콩팥 깔때기야, 깔때기. 이거 콩팥 깔때기라고 부릅니다. 자, 석주는 이 앞부분 조금 설명한 게, 이 부분 설명한 게 있는데, 요거 영상으로 제공해 줄 테니까, 이따 수업 끝나고 계속 이어서 이거 앞부분 보충해. 네. 자, 그래서 이 콩팥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쫙 그 요소라는 애, 암모니아가 모여 들어가서 콩팥 깔때기에서 이렇게 모아서 들어갑니다. 콩팥 깔때기에서 모아서 빠져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럼 요 빠져나가는 요 관의 이름이 오줌관입니다. 오줌이 드디어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콩팥은 콩팥 겉질, 콩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콩팥 겉질이 있고, 콩팥 내부인 콩팥 속질이 있어. 바깥쪽과 안쪽이야. 바깥쪽과 안쪽. 그러면 이 콩팥 동맥에서 들어온 피가 콩팥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콩팥 정맥 쪽으로 이렇게 모이면서 오줌을 만듭니다. 그 오줌을 만들면 그 오줌을 깔때기에서 모아서 빠져나가는 거죠. 콩팥 깔때기라고 불러요. 요 내부, 요 부분을. 자, 이게 콩팥의 구조야. 근데 요 내부를 더 우리책에 요만큼, 맨 위에 요만큼을 다시 확대한 그림이 이제 오줌 쪽에 또 하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되게 실처럼 지저분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거를 볼 겁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프론이라고 부른대. 네프론이라고 이렇게 부른대. 그래서 그 네프론이 어떤 놈인지 밑에 이제 표를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 밑에 표 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지나갔습니다. 자, 콩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첫 번째 점.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 쪽 좌우 한 개씩 있다. 자, 주먹만한 크기 밑줄. 좌우 한 개씩 밑줄. 있다. 그래서, 석주 아까, 여기 자기 주먹만한 게 요 양쪽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한 개씩 있다. 2번, 두 번째 점.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다. 자, 오줌 만드는 기관 밑줄 쳐. 그래서 오줌 어디서 만드냐? 콩팥에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점. 콩팥 겉질, 콩팥 소실, 콩팥 깔때기의 세 부분을 구분한다. 자, 밑줄. 콩팥 속질,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써있죠? 겉질, 속질, 깔때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점.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네프론이 있다. 콩팥 겉질과 자, 보세요. 네프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그 네프론이 어디 있는지. 자, 이제 다 밑줄인데, 네프론은 네모칸 좀 치시고요. 어디에 있다?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있습니다. 콩팥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 걸쳐져 있어. 뭔 소리인지 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냥 겉질과 속질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했잖아. 자, 대충 요쪽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릴게. 그러면,
요게 콩팥 겉질입니다. 요 내부가 콩팥 속질이에요. 그래서 겉질 있고 속질이 쫙 있어요. 네프론이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겉질에 조금 걸치고 있고요. 대부분 속질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 있는 거야. 걸쳐져 있는 거야. 이게 하나가 네프론이야. 이 네프론 하나, 네프론 하나, 네프론 하나, 네프론 하나, 네프론들이 쫙 빼곡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프론은 어디에 있다? 콩팥 겉질과 속질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네프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있는데요. 우리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까요? 근데 네프론이 왜 밑에 안 써있고 여기 따로 써있냐? 네프론. 오줌을 만드는 단위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네모칸 칠까요? 네프론. 오줌 만드는 단위 위주 쫙 치고. 허파하면, 폐를 가장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야? 폐포잖아, 폐포. 콩팥에서 어떤 구조적, 기능적인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면 네프론입니다. 자, 네프론이 결국 오줌 만드는 거야. 그 네프론이 잔뜩 있어요. 네프론이 몇 개 있다고 써 있습니까? 오른쪽에 플러스 강에 써 있죠. 콩팥 하나에 네프론이 한 100만 개쯤 있대. 그러니까 100만 개, 200만 개가 있는 거야. 그 200만 개가 굉장히 작겠지. 그 네프론이 열심히 오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줌 만드는 기본 단위가 네프론이에요. 근데 그 네프론을 다시 보면 또 옆에 뭐라고 써 있어? 화살표에 사구체, 범원 주머니, 세균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아우, 밑에 이제 네프론이, 자, 밑에 표 밑에 네프론에 보면은 사구체부터 쭉 나옵니다. 내용이. 자, 사구체 보겠습니다.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 모세혈관 밑줄, 실뭉치 밑줄. 그래서 실뭉치처럼 뭉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네프론 위에 있는 그림을 좀 잠깐 한번 볼게.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책에 어떻게 그림이 있냐면, 자, 이렇게 빨간색 혈관이 막 흘러다니는 게 보이고요. 옆에 파란색 혈관이 흘러다니는 걸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혈관으로 뭔가 피가 들어간다. 여기로 뭔가 피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파란색 혈관으로는 피가 나간다. 이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봐봐. 혈관이 들어가고요. 이 혈관이 계속 있는 거야, 쭉. 거기서 이제 이 부분이 빠져나와서, 옆에 빠져나와서 사구체라는 뭔가 감싼 주머니 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이런데, 자, 요게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이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감싸진 게 보일 거야. 자, 이렇게 모세혈관, 요 책에는 왜 이게 안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사구체, 모세혈관. 이게 사구체예요. 그리고 요게, 이게 모세혈관이야. 이렇게. 자, 모세혈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책에 또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고,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 혈관이 이렇게 나와서 다시 여기에 막 엉켜 있어. 보이죠? 막 엉켜 있고, 얘가 슬슬 색깔이 뭘로 바뀝니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슬슬 색깔이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게 콩팥 동맥이고요. 이게 콩팥 정맥이 될 겁니다.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 피가 처음에
이런 모세혈관은 딱 이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구체래. 그래서 사구체가 이게 사구체입니다. 사구체. 얘가 사구체예요. 자,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부분 사구체. 자, 다음 보먼주머니라고 나와. 보먼주머니. 보먼이 과학자 이름이야. 그래서 보먼이란 과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약간 뭔가 그 사구체를 주머니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반으로 잘린 모습이 이 모습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공처럼 모양이 돼 있고 혈관이 막 들어가서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신뭉치가 만들어져 있어. 그 신뭉치가 이제 다시 빠져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공 모양의 어떤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먼 주머니예요. 자, 보먼 주머니 다시 표에 가봅시다. 보먼 주머니.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 다 밑줄, 이건 그냥 전체 다 밑줄. 사구체 둘러싼 주머니가 보먼 주머니입니다. 요거, 보먼 주머니. 다음, 세뇨관. 옆에 읽어볼게요. 보먼주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 밑줄 주세요. 보먼 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입니다. 우리 여기 그림에서 뭐야? 예. 이 두 개의 관이 이렇게 꾸불텅꾸불텅 이렇게 있고 우리 그림에는 더 관이 많지. 약간 누리끼리하게 색깔이 나와 있는 거. 거기에 모세혈관이 잔뜩 엉켜 있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 얘가 세뇨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결국 이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 모여서 하나의 네프론을 이룹니다. 이게 네프론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네프론. 사실 사구체 보먼주머니를 묶어서 이제 말피기 소체라고 불러. 말피기도 사람 이름이야. 어쨌든 말피기 소체라고 부르는데 사구 보면 알세네, 파구 보면 세네가 됩니다. 사구 보면 세네. 그래서 사구 보면 세뇨관이 모여서 네프론이 된다. 사구 보면 세네. 자, 다음 이제 오줌관이라고 나오죠. 세뇨관 넘어가서 오줌관 표에. 아까 오줌관이 뭐냐면 이거예요. 콩팥 깔때기에서 모아서 결국 콩팥 밖으로 오줌이 나가는 관이야. 그게 오줌관입니다. 콩팥과 방광 연결 밑줄. 연결 밑줄. 이게 오줌관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오줌관이 어디 있는지 요 그림 바로 왼쪽에 사람 몸 같은 그림이 보이면은 콩팥이 이렇게 있어. 콩팥이 있고 방광이 있을 거란 말이야.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오줌이 방광으로 모여야 되잖아. 요 관. 요 관이 오줌관입니다. 방광까지. 콩팥과 방광. 방광을 연결하는 관. 오줌관. 방광 봅시다. 방광은 오줌을 잠깐 저장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 모아두는 곳, 잠깐 저장해 놓은 곳입니다. 마지막 요도. 콩팥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다.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몸 밖으로 나가는 관이 요도입니다. 자,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밑줄 쫙 치면 끝나겠지요. 자, 그러면 이건 크게 보면 이거야. 자, 이게 콩팥이고요. 콩팥에서 이게 방광이고요. 요게 콩팥이고요. 방광에서 이렇게 몸 밖으로 오줌이 나가겠죠. 요게 오줌관이에요.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줌관. 요게 요도예요. 그래서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고 요도는 방광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관입니다. 오줌 싸는 거야. 오줌 싸버리는 게 요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잠깐만 이 구조만 이렇게 본 거야. 이 구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 다음 편에 배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몇 시지? 자, 요거 45페이지 문제 빨리 풀고 싶시다. 45페이지 1번.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자, 1번. 물. 아까 물은 어떻게 나간다 그랬죠? 디귿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폐에서 날수로 나가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갑니다. 2번 암모니아 어떻게 나갑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서 다시 저거로 나가. 오줌을 통해서 나가.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3번 이산화탄소 날숨 폐로 나갑니다. 폐에서 날숨으로 나간다. 기억이 맞죠? 다음 2번 AG 이름을 쓰래. 자, A는 콩팥이고요. B는 지훈아, B가 무슨 이름이 뭐야? B. 그렇죠. B가 오줌관입니다. C가 방광이고요. D가 뭐야? D. 이게 오줌관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요도예요, 요도. 자, 오른쪽에 이제 그 뭐죠? 네프론의 구조가 보입니다. 네프론 중에 일부의 구조가 보입니다. 이가 뭐냐면은 그 주머니 안에 실타일처럼 꼬여있는 혈관이야. 그럼 이가 뭐겠어, 이름이? 사구체. 이가 사구체야. F가 그걸 감싸고 있는 보번 주머니고요. 그 다음에 G가 보면 주머니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입니다. 보면 주머니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이 G예요. 자, 3번 문제. 1번.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 뭐지? 지훈이가 이거 얘기해봐. 지금 저기 뭐야, 석준현한테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콩팥과 방광 뭐라고? 무슨 관이라고? 오줌관이죠. 기호로는 B예요. B. 2번. 모살관이 실뭉치처럼 뭉친 구조가 뭐지? 사구체지? 2. 사구체. 3번.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 구조가 보면 주머니. 기호로는 F. 4번. 네프론을 구성하는 구조와 기호를 모두 쓰래요. 네프론은 뭡니까? 사구, 보면, 세뇨관이야. 세 개야. 사구체, 보면 주머니, 세뇨관. 사구 보면 세. 그래서 EFG가 네프론입니다. 자, 5번. A, C 이름을 쓰래요. A. 콩팥의 가장 바깥쪽 부분. 콩팥 겉질. B는 콩팥 속질. C가 콩팥 깔때기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거. 그래서 콩팥 겉질, 속질, 깔때기 순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고요. 6번.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은 A와 어디에 있습니까? B. 그렇죠. 콩팥 겉질과 속질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에 있고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C, 콩팥 껍데기에 모인 다음에 빠져나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잠깐 쉬고요.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